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은선 마타리가 준비한 기사인데요. 지난 9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죠. 그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한 2달 남짓 됐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는데 가장 최근인 11월 7일에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부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가 22마리로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양돈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가 아니라 야생 멧돼지에 주목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김동인 기자의 기사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처음으로 발병한 사례가 확진되었을 때부터 이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강화에서 시작됐죠? 처음은 파주라고 하는데요. 그래, 파주였군요. 네네. 네. 371번 지방 도로를 따라서 군사 분계선을 향해 달리다 보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민통선과 맞닿아 있는 곳이래요. 그렇군요. 이곳에 위치한 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 폐사체가 발견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첫 번째 발병은 아니고요. 첫 번째 발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주시에 있는 한 농가에서 첫 사례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첫 사례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연천군 백학면의 2번째 사례에 더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게 초기 방역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발병을 하고 방역이 제대로 돼서 2번째 추가 발병이 안 나타났으면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건데 2번째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확산과의 전쟁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이런 시그널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이제 2번째 발병에 주목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결국 이 마을에 있는 돼지 1만여 마리를 전부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병이 됐건 안 됐건 그냥 다 살처분 처리가 된 거죠. 이후 10월 9일까지 전국 돼지 농가에서 총 14차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경기도 김포와 파주의 돼지를 모두 다 살처분할 정도로 강경책을 쓴 뒤에야 일반 양돈 농가의 피해가 잦아드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9일에 마지막 신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한 달째 농가 사육 돼지의 감염은 잠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강화 아닌가요라고 얘기했던 게 그 무렵 한 달, 한 9달 남짓한데 강화에 가서 이제 여러 지인들하고 놀러가 밥을 먹는데 그 유명한 밥집이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 딱 하신 얘기가 이제 강화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 그런 살처분 얘기를 지역에서 하더라고요. 애완돼지 기르시던 분도 네. 그 돼지도 결국 살처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돼지에게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맞아요. 너무나 끔찍한 서로가 일이거든요. 참 못할 일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게 한 달째 지금 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발병이 됐다는 지금 잠잠한 상황이라고 소식이 해요.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기사에 하더라고요. 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직 방역이 끝난 게 아니래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역 전선이 이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사육 농가의 돼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건데요.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긴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서는요, 이른바 이 야생 멧돼지 사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요, 민간 역사단체와 군까지 멧돼지 포획에 나섰는데요. 이들이 이제 멧돼지를 수색하고 포획하는 과정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이 됐고요. 실제로 이 중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폐사체가 11월 7일 기준으로 22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려한 바대로 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숲 사이사이에서는 아직 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야생 멧돼지 사냥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네. 이 야생 멧돼지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민간 농가에다가 바이러스를 혹시나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지금 예산과 행정력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 지금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핵심 인력은 이른바 멧돼지 포획단이라고 불리는 단체입니다. 법정 특수법인인 야생생물관리협회 소속 회원들로 꾸려진 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사실상 민간 엽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단체의 회원으로 수렵 면허를 발급받은 이들은요, 법정으로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총기 발포가 가능한 민간인들입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병 범위가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등지로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총기 발포 허가 지역의 범위가 또 확대가 되면서 이 멧돼지 포획단이 지금 되게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완충 지역으로 꼽히던 고양시, 양주, 동두천 이런 등지에서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이 멧돼지 포획단의 규모를 늘리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야생 멧돼지 포획이 경쟁적으로 증가한 데는 포상금 문제가 한몫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참 웃지 못할 네. 이야기인데요. 11월 5일에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는 예비비 255억 원, 지방비 108억 원을 동원해서 총 363억 원을 야생 멧돼지 포획과 방역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 포획 포상금이 60억 원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포상금을 인상해달라는 것은 그동안 민간 엽사들이 굉장히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포획 신고 포상금이 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번에 인상이 됐고요. 만약에 포획된 멧돼지가 정밀검사 결과 돼지열병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100만 원이나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사냥 포상금 판을 키운 셈인데요.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특정 야생종 사냥을 장려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제 좀 분명해졌고요. 또 이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는 또 필요하겠는데 이 과열적으로 포획하기만 하면 이게 과연 옳은지 이게 또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예, 일각에서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병을 무조건 야생 멧돼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방역당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할 때도 고등어를 묻지 마라. 갑자기 예, 고등어들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예, 이번에 또 이 책임 방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멧돼지 서식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예, 알고 봤더니 멧돼지가 제일 적게 사는 곳인데 돼지열병 피해는 가장 극심했다는 것이 이제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수렵 활동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에 전파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이제 또 하나의 우려인데 이런 우려와 논란들 속에서도 지금 야생 멧돼지 포획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에서 포획된 멧돼지 수가 총 6만 597마리에 달해요. 그렇군요. 이 중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포획이 이루어진 10월 15일부터 말일까지 2주 정도 되겠죠. 이 기간 동안 포획된 멧돼지가 9,135마리인데요. 문제는 막상 발병이 되었거나 혹은 관리 지역인 경기도에서 포획된 개체 수는 9,135마리 중에서 991마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밖에. 나머지는 오히려 발병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혔다는 사실이 참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심지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경기도 이남으로 지금 내려가지도 않았는데도 일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포상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목적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방역의 핵심이 점점 사냥으로만 쏠리고 있어서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병 사태 그리고 이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와 같이 이 가축 전염병이 발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되풀이되는 일이 반복되면서요.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병에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살처분되어야 되는 이 동물들에게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관련 공무원들이나 뭐 여러 일들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환경 문제, 그 이후의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최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제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나치게 사냥과 포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시사인 이번 호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뉴스가 꼼꼼하게 실려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이 갖고 온 골라온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제 나아갈 모습까지도 생각해 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인이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사실 몰랐던, 제가 아까 굉장히 피곤한 뉴스라고 했지만 판사 열전도 그랬고요. 페미사이드 같은 이런 문제, 어느 누구도 다루고 싶지 않은 뉴스도 집중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발병했다, 뭐 지금 소강 상태다라는 거 외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꼼꼼하게 눈여겨보기가 참 쉽지 않았었는데요. 시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그리고 두 걸음 더 나아가는 시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100명이 필요하답니다. 100명 금방이에요. 네, 4만 넘겨주십시오. 다음 주에 4만 축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정기 구독,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또 시사 팟캐스트 100명. 네. 숙제를 지금 내주시는 건가요? 박영희 기자 오랜만에 네,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뭐요? 네, 뭘 하면 우리 될까요? 동글수 기자한테 많은 걸 시키는 거 아니야? 100명. 구독 유치. 네. 한번 해보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참, 목소리가 구독과 좋아요는 너희의 몫이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쳐다보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라고? 네. 어쨌건 이렇게 늘 그 해외로 뭐 국내 여러 곳을 발로 뛰는 시사인 기자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시사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